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10시 기관차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공지 드리면 저희 주말에 기관차 이제는 일요일 방송 없고 토요일만 나갈 예정입니다. 격주마다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또 새로 준비해놓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같이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3월 만기, 예측대로 상방 만기 결제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예측대로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파락 시가고가 음봉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밀리면서 금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변동성은 별로 좋은 흐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누군가가,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물량을 던지고 받으면서 흔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고점이고 누가 봐도 이 중장기적 쌍봉의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변곡이 생긴다라고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보기 굉장히 까다롭다.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지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요일날 우리 시장 밀릴 때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에서 그렇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가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쫓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다음 주에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올바른 매매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나 흐름이 고점이나 쌍봉 패턴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슈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급하게 대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2 월부터 대놓고 선물 매수 매집 완벽하게 해 가지고 3월 결제까지 끝내는 거를 우리가 봤으면, 얘네들이 올리는 의도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가 끝났으면 그 이후의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이미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너무 급해 보이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좀 이따가 지수도 차트 잠깐 볼 건데, 보시게 되면 모닝 브리핑 때도 계속 체크해 드립니다. 기존에 쌍봉을 만들었었던 혹은 고점을 만들었던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속는다라고 했는데, 또 속는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저분들이, 그 시장을 이끄는 성님들이 대놓고 이제 또 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2조나 매수했는데 그거를 누르면 지네들도 손해인데 그거 누르겠냐고 하시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쟤네들한테 12조는 장난치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체 포트를 생각해 보면 매우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매수세는 우리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오는 매수세거든요. 그런 매수세는 단기 치고 빠지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펀더멘탈 변화를 바라면서 들어와서 그냥 꽈리 틀고 앉아 있는 배째식의 매수기 때문에, 쟤네들은 일단 파생으로 챙길 거 두둑하게 몇천억씩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나중에 천천히 빼든 말든 일단 박아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르는 게 좋겠습니까?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리고 눌리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의 개인들의 매수는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나 혹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굳이 타점을 잡는다라 그러면, 제가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최근에 패턴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한 5분 정도만 계속 모닝 브리핑만 따라와도 적어도 시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헛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지수 차트만, 그러니까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리지만 지수 차트만 살펴보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사실 매수를 할 만한 게 뭐 있나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봤거든요. 최근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몇 종목 이야기 드리고, 관심 많으실 테슬라 그리고 가스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슈팅이라고 생각했었던 구간에서 다음날 밀어내리는 패턴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강조했죠. 1월에 그 첫 영업일 때 오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저렇게 뺐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흐름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하니까 너네 빨리 따라와라고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슈팅을 만드는 패턴인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 말려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흐름에 좀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거나 조정이, 이분들의 어떤 계획이 누르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 일목짜리 120평 자리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들 다시 오게 된다라 그러면 좀 더 좋은 타이밍들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워낙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까리한 면들이 있지만 작년 초에도 똑같았어요. 은행주들 저렇게 올라와도 누를 때는 되게 쉽게 눌렀습니다. 왜냐면 이미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 시세의 구조 자체가 개인들의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왜냐면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 막 따라붙을 정도로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코스피 저런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이다. 냉정하게는 코스피는 따라붙을 만한 종목 혹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더 얻어맞고 있고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환매들을 돌아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노리는 게 여전히 좀 더 유리해 보인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적인 의미에는 크게 의의를 두진 않는다. 이 구간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슈팅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와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얘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구간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 이 윗자리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헤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 어깨 맞추고 반등하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아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잘해야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매수로, 그러니까 물려있든 뭐하든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보다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얘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그러한 성향의 종목이 아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를 컨트롤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뻔합니다. 얘까지 올려버리면 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선물 그렇게 매수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얘를 올리면 본인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싶지만 얘까지 올려버리면 지수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종목들,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올리고 얘는 최대한 눌러두면서 지수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향후에 얘가 막 치고 올라가서 8만 전자 9만 전자 된다? 혹은 그걸 목표로 매수한다? 별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매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 가지고 계속 한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본 종목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이슈적인 흐름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명확하게 쌍봉자리 이렇게 딱 맞고, 냉정하게는 이 봉이 발생했을 때부터 사실 본 종목의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운 좋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고, 아무리 빨리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전 전고와 맞물리는 이 135,000 원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별 수 없이 제시하는 자리이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매수해서. 지금 가장 매수하기 그나마 나은 자리는
이 마디 자리 기존에도 어떻게 합니까? 116,000원 마디 자리 돌파했다가 눌려서 이 자리에 깨지지 않고 딛고 움직이니까 이거 뭐 제가 갑자기 이걸 딱 디디니까 갖다 그은 거 아니죠. 이전부터 그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마디들을 활용해 가지고 매수하면 모를까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매수의 어떤 땡기는 흐름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매수했는데 물렸다 싶으면 그냥 두세요. 두시고 나서 중간 자리 다 패스하고 116,000원짜리 오면 여기서 리바운드 해 가지고 어깨 맞추고 다시 반등해서 이 흐름 만들 때 이 폭을 노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의미 없는 물타기는 늘 하락의 초입에서 우리가 비중 높게 물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슈적인 요인은 그냥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답정너가 되거든요. 그 답을 정해 버려요. 그게 좋다, 나쁘다. 답을 정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전략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좋게 봤는데 왜 떨어지지?' 하고서 그냥 계속 매수해요. 그게 잘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HMM도 결론적으로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 대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은 대부분 못 한다라는 거. 그냥 이전 전고가 깨지고 있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도 하락의 정석 그대로 따라 가지고 일목 깨지고 저항 받고 다시 122평까지 이탈하는데 매수로 어렵게 따라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 하락장악형 흐름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이 15,000원 자리랑 쌍바닥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추세 전환 만들면 혹은 이 아래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면 그때 매수를 시도하지 그 중간 자리는 일단 다 패스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좀 노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하나금융 지주를 조금 이야기 드리거든요. 왜냐면 종목들 중에 패턴이 가장 좋아요.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이 추세 라인을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탈하게 되면 다만 목표 자체는 좀 짧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해 봤자 지금 보면 한 56,000원 뭐 이런 구간까지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목표는 짧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시장이 아까 지수와 맞물려 가지고 조정이 진짜 온다라고 그러면 52,000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도를 노리는 데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여기서 내가 매매가 조금 잘 못해 가지고 물린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종목을 노린다라고 그러면 하나금융 지주를 한번 추천해 보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전기술입니다. 최근에 원전주 올라오면서 좀 같이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본 종목은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떨어질 때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동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물린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잘 잡아서 수익을 내기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파동은 타는데 이렇게 22평을 수시로 이탈하고 수시로 올라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했다가 먹고 또 눌리면 또 매수해서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꺾여서 내려올 때 물려 가지고 올라가니깐 물타기 해 가지고 추가 매수했다가 또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면 결국은 저 위쪽에서 내가 비중 높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나 파동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굳이 접근을 한다라 그러면 이 지금 120평 자리는 한번 뒤져볼 만한 자리, 리바운드를 할 만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구간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좀 매매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 종목의 역사적인 흐름을 대해서 얘기 드렸죠. 종종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 깜냥은 상승의 깜냥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120평 리턴해냈기 때문에 사실 올라오면 계속 매도 쳐야 되는 자리지만 어깨를 다시 한번 밟게 된다라고 그러면 5만 원짜리죠. 이 자리에서는 한번 노렸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나름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20% 구간이 되니까 뭐 이런 자리들 한번 매수를 노렸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고, 다만 중간짜리나 이거 치고 올라간다고 매수 따라붙기에는 본 종목의 시세가 일단은 매도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탐탁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계속 180불 아래에서는 어떻게 중기, 장기, 단기 투자자, 매매자 다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계속 웬만한 타이밍들을 다 잡아 드렸고, 그걸 기다려 가지고 좋은 자리에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 당신 말 믿고서 180불 매수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얕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찍어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해 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새겨 보세요. 본 종목은 일단 175불이 다시 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간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뭐가 높아집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멀리 분할로 사든 내가 물리든 말든 단통으로 사든 어떻게 된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누군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150불에 마디 있는데 이거 깨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저는 저거 깨지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진다? 안 깨진다? 당연히 알 수 없죠. 제가 그걸 알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송하겠습니까? 다만 패턴이나 확률이나 구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거 눌렸을 때 매수가 상승 장악형으로 나오면서 여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걔네들이 여기서 나왔든 다시 가지고 있든 뭐하든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시 이 구간에 눌리게 되면 가급적이면 150불을 안 깨거나 그냥 툭 깨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75불 자리 이상은 최소한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수적인 타점을 잡는 매매자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아래자리를 맞추는 게 좋겠지만, 시세가 우리의 예상대로 다 움직일까요? 전혀 그럴 일 없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리 다 깔아놓고 한 땀 한 땀 매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이 구간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땡큐 더 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반등하면 땡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버텼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그럼 그냥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장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의미 있다 없다? 하등 의미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게 그런 걸 공부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거를 공부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알고 있죠. 지금 전기차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전반적인 뭐 판매 추이나 뭐나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가지고 얘 주가를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주가들이 대부분 비슷해야 되고 그 흐름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이미 테슬라를 매매하기로 마음 먹었다라 그러면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리는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내 깜냥에 맞게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추가적인 제 공식적인 어떤 리딩적인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리는 거죠. 여태까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난 100불짜리 저점을 그러니까 맞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흐름을 잡아낸 이후에 계속 변곡들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크게 엇나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위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단가를 이 아래를 맞추거나 180불 아래로 만드세요. 저는 지금 이 분들이 빠져나오려면
다시 위를 기다리는 것보다, 왜냐면 다시 120평을 만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얘가 내려와서 만나면 소용없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80불 아래로 맞출 수 있으면 좀 맞춰 주시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리고 가스로 오게 되면 지난번에 잘 드셨죠? 제가 공개 전략으로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세기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탈하면서 눌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이야기 드리면, 얘네가 이제 다시 차월에서 매집하는, 매수 매집을 하는 패턴들이 계속 군데군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1.7 라인에 눌리게 되면 1.611은 안 가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 눌릴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사실상 4월물에 대한 매매는 끝나고 5월물로 넘어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저희 차기사로 오세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거 그 1.611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힌트를 드리고 나머지 매매는 조금 패스를 하겠다, 그 디테일한 전략은 패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징크스가 마치 해소된 것처럼 딱 급등이 나와 가지고 좋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 만들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되었거나, 그러니까 가스 하시는 분들이 안 오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가스 하시는 분들이 단돈 뭐 1-200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비가 아까울 이유가 없죠. 저희는 가능한도 아니죠. 어디랑 비교해 봐도 최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매수가 들어가는지 뭐 하는지를,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스 하시는데, 혹은 제 방송 계속 보시는데 막 재고나 막 날씨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가스 하시는 분들 없죠. 원자재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재고로 이미 움직일 거면,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미 포지션을 쌓고서 움직이는 거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다만 본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찌 되었거나 이제는 눌림에 또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패턴과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서, 원자재 매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기술입니까? 펀더멘탈입니까? 뭡니까? 비중입니다. 비중. 비중이에요. 원자재 매매는 무조건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서 비중을 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신 없을 때 분할을 하던가, 아니면 올라왔을 때 조절을 하든가, 물렸을 때 내가 여기에서 다시 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반드시 이 비중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100번 잘해도 한 번의 흐름에 싹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전체 포트에서는 3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평균적으로 20%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 구간을 좀 먹어가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시고, 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박스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상단에서 조급해하지 마시라. 잘 수익 실현해 가지고 나왔으면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당장에 매수할 종목 찾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파동을 좀 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모닝브리핑 때, 그리고 매일 5시에 쇼츠 올라오죠. 쇼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